메세인 분자의 결합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메세인은 탄소 화합물인데요. 탄소 하나에 4개의 수소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4개가 들러붙어 있는데 얘네들이 아무렇게나 들러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수소들이 정사면체의 4꼭지점을 이루도록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는 이 정사면체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이웃탄 2개의 수소를 바라보는 이 탄소의 각입니다. 이런 걸 결합각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타를 구하고 싶어요. 세타의 근사값이 얼마일까요? 자, 물론 이 세타는 이 세타랑 같을 겁니다. 어차피 이웃탄 2개만 바라보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렇게 바라볼 때는 이쪽에 세타가 있을 거고 이렇게 바라볼 때는 이렇게 세타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임을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세타가 어디 위치인지 봅시다. 우리 이 세타를 세타라고 하지 말고 세타 제로라고 합시다. 이 각의 크기를. 자, 여기 세타 G 이렇게 해놓고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G는 코사인 세타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G는 마이너스 3분의 1로 잘라주면 여기 교점이 하나 생길 텐데요.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면 바로 이 녀석이 세타 제로가 될 겁니다. 물론 세타 제로는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을 거고요. 0부터 2분의 파이가 아니라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에 있을 겁니다. 근데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정보를 알고 있으면은 사실은 세타 제로의 근사값이 얼마인지 알고 있냐면 109.5도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이 결합각이 왜 109.5도 근사값이 참값은 아닙니다. 이거 이퀄이 아니에요. 이퀄은 아니고 근사값이 왜 109.5도인지를 알기 위해서 요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을 다양한 방법으로 유도해 봅시다. 정사면체 A1, A2, A3, A4가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면이 삼각형일 뿐만이 아니라 정삼각형입니다. 자, 이 정사면체의 외접하는 구가 하나 이렇게 있을 텐데요. 이 외접구의 중심을 O라고 하겠습니다. O에서부터 4개의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모두 같아야겠죠. 우리의 관심사는 이 이웃한 2개의 꼭지점 A2, A3를 이 중심 O에서 바라봤을 때 생기는 이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코사인 값입니다.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 알면 세타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코사인 세타를 구해봅시다. 자, 이 녀석을 우리 3차원 공간에다가 던져 놓을 건데 어떻게 던져 놓을 거냐면 일단 이 X축과 Y축이 이루는 이 평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XY 평면이죠. 여기에다가 요 밑면 A1, A2, A3를 올려놓을 겁니다. 이건 뭐예요? 정삼각형이죠. 물론 어떤 XY 평면에다가 정삼각형을 이렇게 던져놓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XY 평면에다가 이 정삼각형을 올려놓는데 A1, A2는 X축에 올려놓고 A1, A2의 수직이등분선상에 A3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A3가 여기서 Y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정삼각형이 있으면은 여기 A1, A2면은 요거를
요걸 중점이 원점이 되도록 놓고 왼쪽엔 A1, 오른쪽엔 A2가 되도록 삼각형 A1, A2, A3, 정삼각형 A1, A2, A3를 올려놓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A1, A2, A3를 올려놓으면은 XY 평면, 그 다음에 A4는 어디 있겠어요? A4의 지좌표는 양수가 되도록 이렇게 올려놓을 겁니다. 자, 요거를 상황을 다시 정리해보면, 자, 여기 X축, Y축이 있고요. 그리고 A1, A2, A3라는 정삼각형은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요. 이 A1, A2의 중점인 M이 A1, A2 중점인 M이 원점이 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XY 평면에서만 보면 지좌표가 XY 평면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좌표는 잠깐 잊어버리고 있고 두 개의 X좌표, Y좌표만 생각하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요 한 변의 길이, 이 정삼각형의 이 정사면체의 한 변의 길이를 우리 1이라고 합시다. 모든 변의 길이가 다 1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1, A2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1을 절반을 하면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A1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0이 될 거고요. A2의 좌표는 2분의 1, 0이 될 겁니다. 2분의 1, 0, 마이너스 2분의 1, 0이고 이제 이 길이가 1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3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각이 60도, 60도인 거 알고 있고 여기 30도씩 나눠 먹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요 길이가 2분의 1이잖아요. 여기가 60도니까 요 길이는 어떻게 되죠? 2분의 루트 3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m은 원점이 되도록 0,0이고요. 그 다음에 요 삼각형 A1, A2, A3의 무게중심 G가 여기 이렇게 있을 텐데요. 이 G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까요? G의 좌표를 구하는 법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요 변의 길이가 2분의 1인 거 알고 있고 요각이 몇 도예요? 30도죠? 그러니까 탄젠트 30으로 곱하면 되겠지, 2분의 1에다가. 그래서 G의 Y좌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요 점의 좌표가 요점이 지금 G인데 이 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수도 있냐면요. 우리 그 원점에서 MG, 그러니까 삼각형 A1, A2, A3가 있고 여기 한 점이 있고 기준점이 하나 있고 여기 무게중심 G가 있을 때 얘가 무게중심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MG 벡터는 이 벡터는 어떻게 구하죠? 이 세 개의 벡터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다 더해서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을 내는 거죠. 직관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3분의 1의 M A1 벡터, M A2 벡터, M A3 벡터 이걸 다 더해서 3분의 1을 곱해도 될 거예요. 자, M이 지금 원점이거든요. M이 원점이고 A1의 좌표 이게 원점이고 지금 얘가 A1이 마이너스 2분의 1, 0이에요. 그러니까 이 벡터는 우리가 좌표로 표시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0. 그 다음에 A2의 X좌표, Y좌표는 이렇게 주어지죠. 그러니까 M이 지금 원점이기 때문에 MA2 벡터는 이렇게 주어지고요. MA3 벡터는 0, 2분의 1, 3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벡터들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더하면은 얘랑 얘랑은 죽어요. 근데 이건 직관적으로 당연한 게 요 벡터하고 요 벡터를 더하는 거거든요. 길이가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0벡터가 되겠죠. 두 개 더해봤자. 그래서 남는 거는 요것 뿐이고 여기 3분의 1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0, 그러니까 0, 2 루트 3분의 1이 될 겁니다. 지금 m이 원점이기 때문에 mg 벡터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는 g의 좌표가 0, 2 루트 3분의 1 이렇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G의 좌표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는 우리가 A1, A2, A3를 어떻게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XY 평면에다가 이런 식으로 올려놨거든요. A1의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A2의 X좌표는 2분의 1이고 Y좌표는 0, G좌표는 뭐가 될까요? 지금 이 XY 평면은 한마디로 뭐예요? G는 0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니까 높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높이 좌표는 0이에요. 그 다음에 A3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0,2분의 루트 3, G좌표는 0인 거죠, 지금.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XY 평면에서 삼각형을 본 거고요. 요거는 이제 3차원 좌표 공간에서 A1, A2, A3의 좌표를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지금 A1, 여기가 A2, 여기가 A3고 이제 높이 이 G좌표가 양수인 쪽에 있는 게 A4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궁극적으로 뭐냐면 지금 A1, A2, A3를 이제 3차원 공간에 놨고 A4의 좌표하고 이 정사면체 중심 O의 좌표를 구할 겁니다.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 A4의 좌표를 구할 텐데요.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정사면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서 요 밑면에 수은의 발을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수은의 발을 떨어뜨리면은 여기 어딘가에 뭐 어떤 점이 나올 텐데 이 점이 바로 뭘까요? 바로 A1, A2, A3의 무게중심이 됩니다. 이 녀석이. 정사면체의 대칭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정사면체의 중심은 바로 요 선 위에 있어야 될 겁니다. 정사면체의 모든 면이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4 그 다음에 그 밑면의 무게중심 G 그리고 이 정사면체 중심 O가 한 직선이 있어야 돼요. 한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바로 G축에 평행하거든요. 이 밑면에 수직인 상황으로 지금 이게 떨어졌으니까요. 자, 그래서 G의 좌표가 지금 뭐냐면은 0,2 루트 3분의 1, 0이거든요. 그러니까 5도 A4도 이게 지금 다 이게 XY 평면의 수직인 상황이기 때문에 X좌표, Y좌표가 G랑 같아요.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고 그 다음 것도 2 루트 3분의 1로 똑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A4의 G좌표 높이를 주는 좌표를 H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센터에 중심을 주는 좌표를 D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그림상 우리는 H도 양수고 D도 양수예요. 자, 먼저 H를 구해볼게요. H를 구하는데 이 A4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A4에서 A1까지의 거리나 A2까지의 거리나 A3까지의 거리나 전부 다 얼마일까요? 네, 1이 됩니다. 정사면체 한 변의 길이는 지금 1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차근차근 구하면 돼요. 자, A4의 좌표는 지금 여기 주어졌거든요. A4의 좌표는 0, 2루트 3분의 1 H 그 다음에 A1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0, 0이에요. 그러니까 두 점의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리식을 세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X좌표끼리의 차이는 2분의 1, 그 다음에 Y좌표끼리의 차이는 2루트 3분의 1, 그 다음에 G좌표의 그 차이는 H죠. 자, 그래서 이거는 1, 이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그래서 우당탕탕 풀면요 H제곱은 3분의 2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H는 양수라고 했거든요. 그림상 얘를 G의 좌표 양수가 되도록 정사면체를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 H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는 안되고 루트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H좌표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구해야 될 거는 이제 여기 중심의 좌표예요.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까요? 중심의 좌표는 우리가 모르는 게 딱 하나예요. 식 하나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5에서부터 A1까지의 거리나 5에서부터 A4까지의 거리나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5A1 요 선분의 길이나 5A4 이 선분의 길이나 같을 거예요. 자, 두 점의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구하는 건 쉬워요. 지금 자, 먼저 5A1부터 구해볼까요? 5A1의 제곱은 요거하고 요거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X좌표의 차이 2분의 1, 그 다음에 Y좌표의 차이는 2루트 3분의 1, 그 다음에 높이좌표 D좌표의 차이는 D니까 5A1 제곱은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5A4의 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5A4의 제곱은 X좌표 차이 없죠. Y좌표 차이 없죠. 높이좌표만 차이가 있어요. 근데 H가 뭐라 그랬냐면은 루트 3분의 2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건 뒤에 가는 몇 차 방정식이에요. 얼핏 보면 2차 방정식 같지만 전개해보면 D제곱이 캔슬됩니다. 양변에서. 그래서 사실은 1차 방정식이고 D를 열심히 구해보면은 D는 2루트 6분의 1이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뭐냐면은 H좌표도 구했고 D좌표도 구했어요. D 값도 구했어. 그러니까 이 모든 5개의 점의 좌표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원래 관심사가 뭐였냐? 관심사가 뭐였냐면은 A2, O, A3 요각의 크기에 대한 코사인 값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웃한 두 꼭지점을 바라보는 요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닷 프로덕트로 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코사인 요거는 뭐냐면은 이건 뭐냐면요. 지금 상황이 여기 5고 여기 A2, A3잖아요. 이거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요 벡터하고 요 벡터하고 닷 프로덕트를 해요. 그리고 이걸 뭘로 나눠주면 돼요? 두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면 돼요. 자, 근데 우리 모르는 점의 좌표가 없거든요. 다 알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처럼 5A2 벡터랑 5A3 벡터를 구해보면 되는데 지금 원점이 M이에요. 원점이 5가 아니고 원점은 M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5A2 벡터를 구하고 싶으면은 여기 끝점의 좌표가 뭐예요? A2의 좌표가 지금 2분의 1, 0,0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0, 0이라는 벡터에서 뭘 빼면 되냐면은 5의 좌표가 뭐예요? 지금 0, 2루트 3분의 1, 2루트 6분의 1이죠. 요게 도착점의 좌표예요. 지금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원점이 지금 M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내가 뭘 한 거냐 하면은 MA2 벡터에서 MO 벡터를 빼준 거예요. 지금 M이 원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 벡터에서 이 벡터 뺄 줄 알죠? 쓰시고요. 마찬가지로 OA3 벡터도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A3의 좌표 있거든요. 데려오시고요. 그 다음에 출발점 5의 좌표는 여기서 이미 데려왔죠. 이거 쓰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벡터 빼서 이 벡터를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점의 좌표를 알고 있고 모든 벡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OA2 벡터, OA3 벡터를 알아요. 그러면 두 벡터 다 프로덕트 해서 여기 쓰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벡터의 길이 각각 구하셔가지고 곱한 다음에 여기 채우시고요. 이거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하는 거는 마무리하는 건 여러분 스스로 해보세요. 정사면체 A1, A2, A3, A4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A1, A2, A3, A4의 외접하는 구의 중심을 O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은 구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 녀석의 중심이 O인데 여기에 내접하는 정사면체가 있는 거죠. 자, 요 중심에서 이 이웃한 두 개의 꼭지점을 바라보는 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사면체를 3차원 좌표 공간에다가 던져 놓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걸 축을 돌리면은 지금 지의 양축이 이렇게 있고 이걸 이렇게 돌리면은 이제 x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금 돌아갈 때 y축을 만나고요. 그 다음에 이 xy의 수직인 g축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이제 이런 식으로 축을 그려놨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정사면체를 어떻게 여기 XYZ 공간에다가 올려놓을 거냐면요. 이 밑에 있는 삼각형을 일단 보세요. 이 밑에 있는 삼각형을 A1, A2, A3를 XY 평면에다 일단 올려놓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G의 좌표는 0이에요. 올려놓는데 어떻게 올려놓냐면은 여기에 X축, Y축이 있으면은 A1, A2, A3는 A1을 원점에다 둡니다. A1을 원점에다 두고 A2, A3는 이런 식으로 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정사면체의 한 변의 길이가 모든 4개의 모서리, 4개가 아니죠. 6개죠. 6개의 모서리 길이가 전부 다 1이라고 가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에요.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지금 A1은 0,0이고요. 그 다음에 요 A2, A3의 중점을 M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높이는 얼마일까요? 지금 이 높이는 2분의 1일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가로의 길이는 즉 M의 X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2분의 루트 3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M이 2분의 루트 3,0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올려놨고 물론 이제 여러분 스스로 A2의 좌표가 얼마고 A3의 좌표가 얼마인지 찾아서 여기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무게중심 G, 즉 세 중선의 교점, 물론 이건 정삼각형이고요. 요게 좌표가 지금 무게중심 G예요. 이 녀석의 좌표가 뭔지도 여러분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A1, A2, A3는 이제 올려놨고요. XY 평면을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A4는 이제 지금 A1, A2, A3 이렇게 있으면 이거보다 위에 이제 지의 좌표 양수가 되도록 하는데 여기 A4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축은 X축,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서 Y축이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G축이 있는 거죠. A4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이제 A1의 좌표는 3차원 공간에서는 0,0,0이죠. 그쵸? 여기는 이제 M이 있고요. 그리고 A2의 좌표도 다 구할 수 있고 A3의 좌표도 다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A1, A2, A3는 XY 평면에 있기 때문에 G 좌표는 다 0이고요. 다음에 이제 G의 좌표는 여러분이 구할 수 있을 건데 이 G의 좌표도 어쩌고 0이 될 겁니다. G 좌표는 0이죠. XY 평면에 있기 때문에. 자, A4의 좌표는 G의 좌표랑 거의 똑같아요. X 좌표도 같고 Y 좌표도 같고 이제 G 좌표 높이만 다르겠죠. 자, 여러분이 이것도 다 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무게중심이 아니라 이 외접구의 중심은 여기 무게중심이 있고 밑면에 무게중심이 있고 외접구의 중심 O도 요 G축에 평행한 바로 요 직선상에 있을 텐데 저 O의 좌표가 뭔지도 여러분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어쩌고 어쩌고가 될 텐데요. 이것들이 뭔지 다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O의 좌표를 알고 나면은 O의 좌표를 이제 구하고 나면은 우리 구하고 싶은 코사인 요 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코사인 값을 구하는 거는 요 벡터에 대한 정보를 얻는 문제로 바뀌고 벡터를 구하고 싶으면 뭘 알면 돼요? 벡터에 등장하는 점들의 좌표를 모두 다 알면 돼요. 즉 O의 좌표, A2의 좌표, A3의 좌표를 다 알면 되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다 구하고 나면은 이걸 계산해서 우당탕탕탕 해보면은 결국 뭐가 나오겠어요? 네,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올 겁니다. 정사면체 A1, A2, A3, A4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정사면체에 외접하는 구가 딱 하나 있을 텐데요. 그 외접부의 중심을 O라고 하겠습니다. 정사면체이기 때문에 모든 면이 정삼각형이고 또 O가 중심이기 때문에 네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모두 다 같을 겁니다. 자, 우리의 관심사는 이웃한 두 점을 바라보는 중심에서 바라볼 때 생긴 이 가격 크기에 대한 가격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고 싶어요. 자, 아이디어는요. 이 녀석을 이 A1, A2, A3, A4를 3차원 공간에다가 적당히 던져 놓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던져 놓으냐면요.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정사면체는 잠깐 있고요. 정육면체를 생각합니다. 이 녀석은 정육면체예요. 즉 6개의 면이 전부 다 합동인 정사각형인 거죠. 정사각형, 합동인 정사각형이 6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육면체를 생각하면은 여기다 그린 거거든요. 이게 정육면체에서 어떤 4개의 꼭지점을 보냐면은 여기 위에서 대각선을 하나 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A1, A4 이렇게 잡은 거죠. 이렇게 잡고 밑에서는 이 나란한 방향의 대각선이 아니라 꼬인 위치에 있는 요 선분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의 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4개의 점을 찾았는데 이 4개의 점이 정사면체를 이룹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편의상 이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를 이걸 1이라고 해봅시다.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 여기도 1, 여기도 1, 여기도 1, 여기도 1 다 1이에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은 이 파란색 선분들은 다 뭐가 되냐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된다고요. 즉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2가 되는 거죠.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인 모든 선분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사면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사면체 꼭지점을 구하는 법이 이제 구한다기보다는 이걸 정사면체를 XYZ 공간에다 올려놓는 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편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정육면체를 생각하고 이렇게 꼬인 위치에 있는 2개의 대각선으로부터 꼭지점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한 변의 길이가 지금 루트 2인 정사면체가 나왔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정사면체의 중심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정사면체의 중심이 바로 원래 주어졌던 정육면체의 중심과 같습니다. 이거는 정육면체의 대칭성을 생각해 보면은 모든 변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이 대각선들이 한 점에서 만나고 그 점이 바로
이렇게 만든 정사면체의 중심과 일치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면 최종적으로 필요한 건 이 5개 점의 좌표예요. 자, 먼저 우리 편의상 이거를 이제 다른 꼭지점도 이름을 줘야 되거든요. 이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예요. 이 밑면은 일단 이거를 차례대로 P1, P2, P3, P4라고 둘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랑 이거랑 같아지고 얘랑 얘랑 같아지겠죠. 윗면은 돌아가면서 마찬가지로 Q1, Q2, Q3, Q4 이렇게 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겠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밑에는 P1, P2, P3, P4가 있고 위에는 Q1, Q2, Q3, Q4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줘도 이제 내가 축이 XYZ 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X축이 정확히 오게 되게 하고 Y축이 요거 G축이 오게 되도록 이 정육면체를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상으로는 이제 여기 X축, Y축, G축이 있으면은 정육면체를 이제 이렇게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정육면체를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요 밑면을 보면 이거는 정사각형이거든요. 근데 이 정사각형은 어디에 있어요? XY 평면 위에 놓여 있어요. XY 평면에 놓여 있으니까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P1, P2, P3, P4는 잘 봐요. P1은 원점에 있고 P2는 X축의 양의 방향에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방향이에요?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놓은 거예요. P1, P2, P3, P4를.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지좌표는 다 0인 건 알고 있거든요. 높이는 없으니까요. 다음 P1의 좌표는 뭐예요? P1의 좌표는 0,0이고 P2의 좌표는 한배내리가 지금 이거 한배내리가 얼마인 정육면체라 그랬죠? 1이었죠? 그러니까 P2의 좌표는 1,0,0이고 P3의 좌표는 1,1,0이고요. 그다음 P4는 0,1,0이 될 겁니다. 3차원상에서의 좌표고 만약에 XY 평면에서만 쓰라고 하면 이건 다 버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여기서 좌표를 읽어보면요. 이 밑면을 이루는 4개의 꼭지점은 0, 0, 0, 1, 0, 0, 1, 1, 0, 0, 1, 0 이렇게 될 겁니다. 컴마로 다 구분해 주고요. 그러면 이제 Q1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Q1의 좌표는 P1의 X좌표와 P1의 Y좌표랑 같은데 높이만 1이 있는 거잖아요. 1 추가되는 거예요. 0, 0, 1이 되는 거죠. Q2는 P2의 좌표에다가 1만 높이를 추가해주면 돼요. 지금 한배내기가 1인 정육면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1, 0, 1이 되고 그 다음 거는 1, 1, 1이 되겠죠. Q3의 좌표는 1, 1, 1이고요. 그 다음 Q4는 좌표는 어떻게 돼요? 0, 1, 1이 될 겁니다. 다 똑같은데 뒤에 것만 0을 1로 바꿔치기 해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정육면체의 중심이자 우리 요 정사면체의 중심입니다. 정사면체의 중심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 이거는 대각선들의 교점이거든요. 그러니까 P2와 Q4의 좌표만 알면은 P2와 Q4의 좌표만 알면은 이 두 점의 좌표를 알면은 점 5의 X좌표, Y좌표, G좌표는 뭘까요? 이 두 점의 X좌표의 평균이 요거의 X좌표가 되고 이 두 점의 Y좌표의 평균이 요 점의 Y좌표가 되고 이 두 점의 G좌표의 평균이 바로 이 중심의 G좌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5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이 한배내리가 1이에요. Q3는 1111이고요. 그러니까
요거랑 이렇게 요점을 Q3하고 요거랑의 중점을 생각해도 되죠. 결국에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바로 점 5의 좌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냐 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원래 뭐였냐면은 각 A2, O, A3 그러니까 O를 A2, A3가 바라보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었죠. 근데 이 그림상에서는 A2가 뭐예요? A2가 P2고요. 그 다음에 A3는 P4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지금 A2, A3 이거 원하는데 여기서는 이게 P2, P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5에서 P2, P4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코사인 값은 이 벡터에다가 이 벡터를 다 프로덕트 해주고 두 벡터의 크기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이 벡터와 이 벡터를 구하는 일이에요. 자, OP2 벡터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여기 5,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있죠. OP2 벡터. 이 벡터는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의 상황에서는 지금 원점이 P1이거든요. 그러니까 P1에서 도착점 벡터, 도착점을 만드는 벡터에서 뭘 빼면 돼요? 출발점이 지금 P1이니까 아이고 마이너스 P1에서 출발점 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P1이 지금 원점이기 때문에 P1의 기준으로 읽을 거예요. 그래서 P1 도착점 마이너스 P1 출발점. 자, 근데 이 중에서 우리 모르는 점의 좌표가 있나요? P1은 원점이고 P2 좌표 알고 있고 P4 좌표 알고 있고 5점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벡터를 구할 수 있고 차의 벡터를 구하면은 이제 좌표로 이 벡터와 이 벡터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성분을 알고 나면은 이 닷 프로덕트와 길이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당탕탕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정사면체 A1, A2, A3, A4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녀석의 외접구의 중심을 O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점 O에서 이웃한 두 꼭지점 A2, A3를 바라본 요각의 크기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고 싶어요. 자, 이것에 대한 그 코사인 값은 이 벡터와 이 벡터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건 얘를 이제 좌표 평면 위에다가 x, y, z 3차원 공간에다가 적당히 올려놓는 건데요. 한 가지 방법은 정육면체를 생각하면 이렇게 꼬인 위치에 있는 두 개의 대각선이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랫면에 있어야 됩니다. 정사면체 이렇게 해서 만드는 정사면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사면체가 정사면체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육면체 안에 자연스럽게 정사면체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넣고 나면은 내점의 좌표와 중심의 좌표까지 간단히 구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정육면체의 중심이자 정사면체의 중심이 XYZ 공간에서 원점이 되도록 이 정육면체를 살포시 올려놨을 때 이 8개의 꼭지점의 좌표를 여러분 스스로 차근차근 구하시고요. 단 이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는 1입니다. 1이라고 가정하고 이 좌표를 다 구해보세요.
그러고 나면은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정사면체를 하나 얻을 텐데요. 이렇게 해서 얻은 정사면체를 가지고 요 정보를 얻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이제 P2와 P4가 각각 A2와 A3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코사인 요걸 구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뭐냐면은 OP2랑 OP4에 대한 벡터만 알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이 여기에서 좌표를 다 구할 거기 때문에 이 벡터들의 성분을 아는 거는 바로 나오는 거고요. 성분을 알면은 닷 프로덕트 취하고 길이 구해가지고 여러분이 이거 직접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단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요 정사면체의 중심이자 정유면체의 중심이 0,0,0이라는 거고 이 각각의 면이 xy 평면에 평행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gx 평면에 평행하고 이제 이쪽 옆면에서는 yz 평면에 평행하겠죠. 그런 상황으로 정면체를 놨을 때 좌표를 구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벡터들 다 구해가지고 마무리해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는 거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